아니에요. 뱅글을 맞죠? 네, 그럼 녹화 켜드리겠습니다. 네? 녹화 켰습니다. 누르셨어요? 네. 네. 선행쌤 뭐 하시나 보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 요건데. 저 오늘 까먹고 책을 못 가요. 그리고 잠시만요. 여기 있다. 색깔이 다른. 색깔이 이 책인데? 그걸 집에다 두고 왔어요. 이거 있어요? 나왜 다른 것만 가져. 장이 이거야. 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이제 맡은 부분은 자, 일품 수학 과정은 자,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는 처음에 자, 맨 처음 부분이 8페이지에 소수하고 합성수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죠? 네. 근데 이 교재는 개념이라는 부분을 많이 막 기록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명하는 부분이 좀 많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서 자, 이제 문제를 또 풀어 나가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소수하고 합성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게 한자 표현이라 발음의 차이가 있죠. 소수라고 하면은 작은 수를 얘기하는 거고 소수라고 했을 때 약수의 개수가 1과 자기 자신만 있는 자, 그런 수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과정 자체를 그래도 뭐 이전에 한 번을 했으니까 그런 소수들을 자, 한번 되새김을 해보면은 자, 가장 기본적으로 숫자 2가 있고 맞죠? 3, 5, 7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소수들을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수가 무엇인지 찾는 것이 사실은 이제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해가지고 체가 뭔지 알죠? 네. 몸체인가? 아니 우리가 그 곡식들 있죠. 뭐 콩이나 그런 거가 되면 껍질 부분하고 알맹이 부분을 분류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 잘 보면 막 이게 털어가지고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는 것을 보통 그냥 체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가 되면은 숫자가 1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연수를 쫙 있을 때 그쵸? 그 중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소수들을 걸러내는 이제 방법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최소한 4개 내지 한 10개 이내 정도까지는 외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상은 이제 여러분들 잘 걸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수들에 대한 얘기가 일단은 여기에 있고 자, 합성수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이 합성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자연수의 분류라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그쵸? 그럼 여기에 지금 보게 되면 그 옆에 자연수는 숫자 1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돼 있어요? 소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합성수가 돼 있어요. 그쵸? 근데 자, 여러분들은 나중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뭐 고3이나 이렇게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나면 갑자기 이 자연수가 분류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가물가물한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숫자 1은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닙니다.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고 그냥 숫자 1은 1입니다. 알겠어요? 숫자 1은 1인 거야. 그 다음에 소수는 방금 얘기했고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지금 2개만 있는 수 그게 이제 소수인 것이고 그 다음에 합성수라는 것은 자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약수가 3개 이상인 수인 거죠. 왜? 약수가 사실 약수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약수의 개수는 소수는 2개. 그렇죠. 2개 있는 거니까 어떤 자연수인데 얘가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인 상태로 되어지면 얘는 뭐라고 분류를 해야 된다? 합성수라고 자연수 내에서는 분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생각 벗고 여러분 정도에서는 잘 받아들일 수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 갑자기 가물가물해진다. 자,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선생님이 강조를 합니다. 알겠죠? 자, 문제를 조금 풀어보는 거는 조금 이따가 같이 그쵸? 해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뭐 충분히 잘 풀 수 있으리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개념에 소인수 분해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소인수 분해. 자, 근데 이 소인수 분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거듭 제곱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표현. 이미 여러분들 다 아는 표현이죠. 맞죠? 거듭 제곱. 그래서 거듭 제곱 같은 경우는
자, 여기도 예로 돼 있는 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있다. 2를 몇 번 곱했어요? 대버대. 자, 그러니까 곱하는 대상. 그 곱하는 대상을 우리가 일단 먼저 적어요. 2라는 숫자야. 그쵸? 오케이? 그리고 얘를 몇 번 곱했다라는 것을 자, 여기 부분에 적어주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자, 곱하는 그 대상을 밑이라고 해요. 근데 과거 교과에는 밑수라는 단어까지 썼어요. 숫자라는 걸. 근데 숫자를 빼도 의미 전달이 지금 되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밑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네. 의미 전달이 되니까. 그 다음. 자, 여기 부분이 뭐예요? 이제. 그렇죠. 뭐 어떤, 누구를 막 가리키다 보면 어떤 경우가 막 그래요. 그쵸? 여러분들은 지금 중학생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 부분에 누구야? 그러면 저기 어디 구석에 앉아있는 뭐 여자친구 이름을 막 얘기한다든지. 그쵸? 재미없군요. 자, 어찌됐든 간에 여기 부분을 부르는 이름이 지수예요. 지수. 알겠습니까? 네. 그쵸? 그래서 이 지수는 내용상 뭘 얘기하는 거야? 그 곱할 대상을 몇 번 곱했는지를 표현해 줍니다. 맞죠? 네. 그래서 여기가 2가 돼 있고 3이라고 적으면 우리가 이걸 읽을 때 뭐라고 읽어요? 예. 그렇죠. 2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선행 자체에서는 지금 어느 과정을 선행해요? 1-1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중3 과정까지 만약에 이후에 또 한다면 그쵸? 이거를 부르는 또 명칭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분명히 2의 세제곱이죠. 근데 이제 중3 과정에 가면 2의 세제곱 근 또 이런 거를 배워요. 이게 단어 하나의 차이에 뭐가 되는 거야? 의미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그거는 뭐 더 배워봐야 알겠지만 그런 부분 더불어서 설명을 합니다. 알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 거듭 제곱이라는 것을 알고 밑과 지수 이런 거를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소인수 분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인수만의 곱이죠. 소인수만의 곱으로 되어 있다. 자 소인수 분해. 근데 이것도 선생님이 좀 강조 좀 할게요. 여러분들은 다 지금 현재 상태는 다 알겠죠. 소인수 분해는 분명히 분해. 자 이거 다 분배 다 이제 해쳐야 되는데 얘는 결국에는 뭐의 곱으로? 소인수의 곱으로만 표현이 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쵸? 네. 그럼 막 질문해. 선생님 여기다가 1 적어도 되잖아요. 당연히 1을 되죠. 근데 1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뭐가 아니다 그랬어. 뭐는 아니다. 수가 아니고. 그렇죠.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1을 적지는 않는 거예요. 1이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알겠어요? 그러니까 소수들의 곱이죠. 소인수의 곱이라는 거는 소수들의 곱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이미 배웠어. 이미 자 거기에 나와 있어. 소인수 분해를 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60이라는 수를 통해서 소인수 분해를 하죠.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여러분 다 알지만 그래도 개념적인 거니까 한 번 더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해를 해요. 그쵸? 그래서 꼭 나누기라는 이 표현이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쵸? 그리고 여기서, 자, 여기에 어떤 수를 적을 건데, 그래도 이왕이면 어떤 수부터 정합니까? 소수 중에서 작은 수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요. 2가 있어요. 그럼 얘 몇이 됩니까? 30.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아래쪽 방향으로 하는 거죠? 그쵸? 그럼 몇이야? 15. 또 2로 하면은 안 돼. 안 되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야? 소수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3. 그렇죠. 그 다음 소수 3, 그 다음에 5.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60이라는 수가 여기 있는 수들을 곱하게 되는 거니까 얘는 2를 몇 번? 2번. 3을 한 번, 5를 한 번,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선생님이 물결 표시한 부분이 뭐가 되는 거다? 소인수 분해가 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자, 그럼 여기 정도에서 우리가 그 5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가볼까요? 자, 거기 1번부터 5번까지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 다 풀었으니까 선생님이 또 채점, 자, 답을 불러보고 그 다음에 질문도 받고 알겠죠? 자, 일단 답을 맞춰봅시다. 1번에는 그쵸? 자, 소수는 모두 몇 개냐? 2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11도 보입니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13도 보이고 네. 그 다음에 37도 보이죠? 네. 그러니까 몇 개가 되는? 4개. 그러니까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뭐 질문이 있으면 이후에 하세요. 일단 채점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다음 중에 옳지 않은 것이죠? 네. 그렇죠? 자, 일단 정답 자체는 지금 보게 되면 3번이에요. 그런데 3번인데 아시겠지만 소수 중에서 유일한 짝수가 있습니다. 몇입니까? 2. 그렇죠. 기억하셔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되고,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을 보게 되면 다음 중에 옳은 거, 그러니까 밑과 지수의 표현, 거듭제곱의 표현이 잘 돼 있는 거 찾아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자, 뭐가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답을 얘기하게 되면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죠. 3번이.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 84라는 수를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자, 소수는 2하고 3을 이미 문제 출제자는 어떻게 돼요? 공개를 해줬죠. C는 이제 문제를 푸는 사람이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답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최종적인 답 스몰 a, b, c 합은 10대입니다. 10.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자, 소인수의 개수가 나머지 4과 다른 하나는 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게 되면 자, 뭐가 됩니까?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이 중에서 또 여러분들 질문할 부분 없어요? 다 뭐 채점도 하고 받아들였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서 자, 이제 개념 3, 개념 4에 해당되는 거고, 자,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약수교학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자, 근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이 앞에 이제 이 동일한 과정도 하기도 했는데, 이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 또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어떤 교재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따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소인수 분해 통해 가지고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 중학교 1학년에만 영향력이 미치는 게 아닙니다. 수능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직 더 위의 학년을 아직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부분을 거의 모든 학교가 물어보는데, 근데 보세요. 배우기에는 중1 때 배워. 그런데 고1이 됐어. 고1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을 안 가르쳐 주죠.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가물가물해.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의 영향력, 그러면 고1 때 나오면 그것이 또 어디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고3이 돼가지고 수능에 또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막 무슨 문제를 푸는데 막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갑자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문제 안에. 그러니까 그만큼 또 이것도 역시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한 번은 했겠지만 거기 나와 있는 표와 똑같아요. 표가 72라는 숫자가 거기 나와 있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72를 소인수 분해를 했어요. 맞죠?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지금 뭐가 되는 거야? 3의 제곱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근데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약수의 개수라는 걸 구할 때는 소인수 분해를 완성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지수들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 지수들에다가 몇을 더해? 1을 더하고 1씩 더하고 곱하면 그게 72의 약수의 개수가 계산돼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뭐 수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 중학교 때 배운 것이 중학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위의 학년에 올라가면서 계속 영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명 그거를 개통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배웠는데 그것이 위의 학년에 올라가면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이 되면서 계속 연결성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그런 부분 때문에 영향력이 높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고.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더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자, 개념사에 제곱인수라고 돼 있어요. 제곱인수. 맞습니까? 제곱인수. 자, 어떤 자연수의 제곱인수를 자, 소인수 분해하면 소인수의 지수가 모두 짝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제곱인수라는 것을 자, 제곱인수 중1 교과의 단어로는 제곱인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 교과에서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완전 제곱수 그렇게 말의 표현이 자 내용은 똑같은데 말의 표현이 달라져요. 중학교 1학년에서는 제곱인수 왜 그러냐면 전달 때문에 그런 거야. 의미 전달. 제곱인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자연수 제곱하는 수죠. 그러니까 자연수 제곱하면 1제곱하면 몇이래? 1. 2제곱하면 몇 됩니까? 4. 그 다음에 3을 제곱하면 9, 4제곱하면 이렇게 이제 제곱인 수예요. 근데 이 똑같은 내용이 중3부 밑으로 내려오면 뭐라고 말을 표현한다? 완전 제곱수. 얘는 누군가의 제곱이 돼가지고 나온 수다. 오케이? 그러면 16 딱 그러면 얘는 뭐야? 완전 제곱수야. 누구의 제곱이야? 4의 제곱. 그렇게 이제 단어의 표현이 살짝 바뀌면서 내용은 똑같아져요. 오케이? 근데 중3교과에서는 이 완전 제곱수라고 말하는 이유가 다 있죠. 뭔가 다른 개념하고 결합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걸 왜 더불어서 설명하면 알아두면 좋다. 단어의 표현인데 결국에는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곱인수의 성질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그렇게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지수가 모두 짝수다. 당연하죠? 자 보세요. 1의 제곱은 1이니까 됐고 2의 제곱은 사실 여러분들이 2가 소수 아닙니까? 그쵸? 근데 여기 이 지수 부분은 또 2가 되니까 몇이 되는 거야? 짝수. 3의 제곱 짝수. 4의 제곱은 사실은 완벽하게 소인수 분해가 된 건 아니죠. 그쵸? 소인수 분해 기준에서 보면 얘는 2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4제곱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도 뭐가 되는 거야? 지수 부분은 짝수.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자 자연수의 제곱인수는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면 그 결국에는 이 지수 부분이 짝수라는 수를 가지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 알겠어요? 근데 지금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이 중3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탁 오죠? 아직 사실은 이 제곱인수를 가지고 막 문제를 많이 다루거나 풀지는 않아요. 중1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제곱인수 가지고 다루는 게 중3교과에 나오죠. 중3교과에서는 완전 제곱수라고 명칭을 붙이면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그냥 이런 거를 이렇게 분다 정도 파악해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은 그냥 편하게 풀리죠. 진짜 이걸 가지고 막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는 이제 중3교과에서 만나게 된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너무 좋다. 자, 그럼 좋아요. 다 받아들인 것 같아. 눈빛이 받아들인 것 같아. 자, 6번부터 11번 또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은 또 이제 문제 확인하면서 질문 받고 자, 해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교재로 6번이죠? 180의 약수가 아닌 것은 뭐냐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근데 이것도 그러면 이제 답을 내려면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죠? 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하는 거니까. 자, 답은 몇이 되는 거냐면 4번이 되겠네요. 그쵸? 네. 예, 받아들였어요? 4번. 그 다음 7번은 다음의 약수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 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소인수 분해를 한 뒤에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그쵸?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약수의 개수가 몇 개냐? 자, 지금 잠깐만요. 가장 많은 것을 얘기를 했죠? 그쵸? 네,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3번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2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11의 x 거듭제곱의 약수의 개수가 12개가 되고 싶은데 맞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자, 지수가 2의 지수는 1이니까 거기다 1 더하고 그 다음에 5의 지수는 2니까 1 더하고 그 다음에 x에다가 1을 더한 걸 곱했을 때 12가 나오게끔 해주는 그 x를 찾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그거는 1이 되는 겁니다. 받아들입니까?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자 9번에 160에서 자 자연수를 곱하여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도록 할 때 자 이거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라는 게 이제 중학교 1학년 표현으로는 제곱인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자 160을 소인수 분해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핵심이 뭐야? 핵심 개념이 지수 부분이 뭐가 되겠까? 지수 부분이 짝수가 되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는 수를 찾으면 2도 한번 곱해야 되고 뭐도 한번 곱해야 돼? 5도 한번 곱해야 되는 거죠? 받아들여?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10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는. 그러니까 보기에 몇 번이에요? 5번. 5번. 물론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또 질문을 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우리가 이게 문제의 유형적인 차이점도 알고 와야 되니까 10번에 792를 자연수 A로 나누어 어떤 자연수 B의 제곱이 되도록 할 때 자 가장 작은 자 이제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지죠. 그렇죠? 가장 작은 자 A의 값과 그때의 B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720을 어떻게 됩니까? 소인수 분해는 일단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어떤 수로 나눠. 그러니까 나눠서 얘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돼. 제곱인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 지수 부분이 짝수 상태로 남아줘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렇게 되게끔 하는 적절한 수를 선택하는 건데 자, 최종적인 답은 뭐가 되냐면 28이 되는 거예요. 최종적인 답은 알겠어요? 더 추가적인 해설이 필요하면 또 질문을 하세요. 알겠죠? 최종적인 답은 28이 돼야 된다. 그 다음 11번에 자 지금 보게 되면 자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자연수의 개수를 자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홀수로 되어 있는 그쵸? 그런 수를 구한다. 최종적인 답은 10이에요. 10. 최종적으로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개념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풀었고 자 이제 그래도 선생님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해설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 몇 번입니다? 11번, 저 10번. 자 그럼 10번, 11번 또 다른 자 문제 번호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하고 가야 되니까 자 그럼 선생님이 10번과 11번을 또 이제 추가 해설을 할게요. 알겠죠? 자 10번은 봅시다. 792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인수 분해를 해야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다 일단 적을게요. 숫자 792야. 자 792를 나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소인수 분해를 해봤을 테니까 자 2의 몇 거듭 제곱입니까? 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몇 제곱? 자 여러분들 해봤을 때 3의 몇 제곱이에요? 3의 제곱 곱하기 몇이죠? 11. 자 이게 이제 792가 소인수 분해된 거야. 근데 얘는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싶어. 자 자연수 A로 나누어 맞죠? 자 그럼 자 보세요. 집중. 자연수 A로 나누었어. 그러면 이제 선생님의 해설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11인데 A라는 수로 나왔어요. 그쵸? 근데 여기가 이 결과물이 뭐라고 돼야 되냐면 어떤 자연수 B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사실은 한글로 적는다면 제곱인수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걸 원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제곱인수가 되길 원하면 지수 부분이 무슨 상태여야 된다고? 짝수. 그럼 보세요. 여기가 홀수죠. 그러니까 2는 한번 약분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3에서 2가 되는 거야. 받아들여요? 그 다음 11의 1제곱 이거 홀수죠. 홀수니까 당연히 누구도 한번 약분을 시켜줘야 돼. 11도 약분을 시켜줘야 되는 거야. 왜? 밑에 나누는 방법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A는 2도 한 번 있어야 되고 뭐도 한 번 있어야 돼. 11도 한 번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적당한 A는 몇이라는 거야? 22가 된다는 거죠.
자, 지금 다 충분히 받아들입니까?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2도 약분하고 12도 약분을 시켜줘야 제곱인수가 되기 위해서는 지수가 짝수가 되게끔 유도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얘가 말하는 B, 그 B는 뭐냐? A가 20이라는 수가 되면은 이제 남는 게 몇이야?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남아요. 맞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누구의 제곱이야? 6의 제곱이죠. 네. 그러니까 그 B가 몇이 되는 거야? 그 B가 6이 되는 거죠. 받아들입니까? B가 그 6이 되는 거죠. 자, 다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 11번 볼게요. 자, 11번은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자연수의 개수인데, 아닌데요. 자, 다시 봅시다. 10 이상, 그쵸? 이 문제가 다르군요. 10 이상 3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약수의 개수가 몇인 거? 3인. 약수의 개수가 3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돼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약수의 개수가 3인 거 한번 분석해 볼게요. 약수의 개수가, 그쵸? 여기서는 자 3이다. 3인 자연수. 그럼 약수의 개수가 3이 되려면, 그쵸? 우리는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예를 들자면 2의 제곱 이렇게 해볼게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 의아해한 게 보게 되면 여기에 어떤 수가 없잖아요. 그쵸? 오케이?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여기에 어떤 소인수가 오더라도 사실은 여기가 0 거듭제곱인 거예요. 0에다가 1 더하면 몇이야? 0에다가 1 더하면 1이죠. 그쵸? 그러면 봐봐. 여기 2에다가 1을 하면 3이죠. 그럼 3 곱하기 뭐가 되냐? 3 곱하기 지금 1을 해봐야 어차피 3이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선생님이 개념적으로 전달은 하지 않았지만 약수의 개수가 3인 자연수. 자, 그럼 4 같은 경우는 진짜 약수의 개수 3개죠. 1, 2, 4 맞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이 밑에 부분이 무슨 상태? 어떤 소수가 있는 상태에서 그 소수의 제곱이 되게 되면 걔네들은 전부 다 약수가 몇 개인 거야? 3개. 3개인 상태가 되는 거야. 자, 해설 받아들입니까?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수의 제곱 상태가 되는 것만 구해라 이거죠. 그쵸?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가 돼야 돼? 10 이상부터 300 이하의 자연수가 돼야 되죠. 맞죠? 그러면 2의 제곱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아직 10에 도달도 안 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 다음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3의 제곱. 자, 아직 10에 도달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부터는 시작하는가? 5의 제곱부터는 이제 자, 이 문제의 범위 내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소수 누구입니까? 10. 그렇죠. 7의 제곱. 자, 이제 여유있게 한번 또 가봅시다. 7 다음에 소수는? 11. 자, 11의 제곱. 그쵸? 13. 그 다음에 13의 제곱. 17. 17의 제곱. 19. 자, 19의 제곱. 자, 19의 제곱 정도가 되면 이제 몇 정도가 될까요? 300. 300. 네. 261인가? 아닌데. 자, 얘가 지금 제한이 어디까지만 있기 때문에 300까지만 되어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300이 넘어가 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돼요. 네, 안 되는 거죠. 7까지. 그러니까 19가지가 되면 300이 넘어가네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교재하고 여러분 교재가 차이가 있어가지고 답을 잘못 푸는 거죠. 그쵸? 거기에 해당되는 수만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요렇게만 나오게 되는 거죠. 받아들였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네, 정답이 5가 되는 거죠. 네. 10개가 아니고. 그거 내가 지금 교재가 달라가지고 잘못 불렀어요. 오케이? 정정합니다. 너 화이트. 그냥 맞은 거예요. 자, 그리고 넘겨서 자, 거의 뭐 여기까지 설명하면은 일단은 오늘은 뭐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은데 숙제를 그쵸? 숙제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건가요? 선생님 저희 한 15문제 풀 수 있습니다. 15문제면 몇 자, 그게 제한선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최대 공약수 부분이 이제 들어가죠. 맞죠? 네. 최대 공약수. 자, 최대 공약수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뭐 최대 공약수라는 거를 일단은 먼저 하기 전에 공약수를 먼저 알아둬야 됩니다. 공약수. 공약수를 우리가 찾으려면은 뭐가 되는 거야? 어떤 일단 기본적으로 두 수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이 공약수는 공통인 약수거든요. 맞죠? 공통인 약수. 맞습니까? 그쵸? 그래서 뭐 교재에 예로 나와 있는 게 30과 84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쵸? 더 좀 쉬운 숫자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여기가 뭐가 30이라는 수가 있고, 그쵸? 조금 더 쉬운 숫자로 잡는다면 뭐, 자, 뭐 48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쵸? 그럼 30은 약수가 뭐뭐 있어요? 1부터 일단 시작을 하겠죠? 그쵸? 2, 3, 5, 6, 10, 15, 30. 뭐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48은 또 약수가 1부터 시작하고 2는 될 것이고, 그쵸? 3도 되고, 그 다음 4도 되고, 6, 6도 되고, 8, 자, 8, 12, 12, 16, 16, 24, 24, 48. 그래요. 이렇게 돼요. 그럼 이렇게 약수들이 쭉 있을 때 공약수라는 거는 자, 공통적인 거죠? 네. 3 있고, 그 다음에 누구도 있어요? 6. 6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몇이야? 없어요. 뒤에는 없죠? 맞죠? 네. 그럼 이게 공약수인데, 최대 공약수라는 것은 결국에 이 공약수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서 가장 뭐한 수? 큰 수. 큰 수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배웠겠지만, 영어로 표시할 때는 이 최대 공약수를 표시할 때 대문자 G를 표시합니다. 대문자 G. 뭐 그거는 여러분들 영어까지는 알 필요 없. 그러니까 이 최대 공약수를 영어로 표현하는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크다. 그러니까 가장 크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greatest라고 영어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비교급 알죠? 자, great, common, division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첫 스펠링 G를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여러분들이 같은 중1이지만 어려운 문제로 넘어갔을 때는 그냥 뭐가 되는 거야? 최대 공약수를 대문자 G로 그냥 마구 써. 여과 없이 막 써. 그렇기 때문에 알아는 둬야 된다 이거지. 아, 최대 공약수 영어 대문자 G로 표현하는 거야. 가장 큰 수니까 지금 1, 2, 3, 6이면 6이 뭐가 됩니까? 가장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것이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최대 공약수가 나올 때 동시에 뭐도 배워요? 최소. 네, 세도공부에 배우는데 이 단어도 배워요. 서로 소라는 단어도 배우는 거야. 이 서로소는 뭐라고? 어떤 두 수가 있어. 알겠어요? 어떤 두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공약수가 몇밖에 없는 관계야. 1 하나밖에 없어. 1 말고는 없어. 그쵸? 그러니까 그런 두 수의 관계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서로소라고 하는데 내가 또 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 밖으로 이 서로소가 있잖아요. 또 세월이 지나면 자꾸 가물가물해져. 이 개념이. 내가 분명히 자 얘기했어요. 어떤 두 수가 있다. 두 수의 공약수가 몇밖에 없다고? 1밖에 없는 그 두 수의 관계를 말을 할 때 얘네들은 서로서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중1이니까 아유 뭐 서로서 개념 알아들었어. 이 서로서가 도대체 뭐 어느 단계가 돼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골머리 썩히는 그런 문제를 만날까? 중1 정도 수준에서는 많이 안 물어봅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는지 어느 단계에서 이 서로소 때문에 이제 괴로운 게 뭐냐면 이제 중학교 2학년 넘어가면서부터는 막 이 서로소만 나오면 경련을 일으킬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서로소에 맞는 막 수를 찾아가지고 막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보니까 이게 생각 밖으로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오케이?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처럼 서로소라는 것도 알아둬야 된다.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를 찾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맞죠? 최대 공약수를 찾는 방법은 사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소인수 분해 방법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이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나누기 방법으로 아까 그 소인수 분해 하듯이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이거죠. 근데 나누는 방법은 어느 순간에서 정규 교과에서는 빠져 있어요. 그게 뭐가 되면 소인수 분해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제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다 보면 그런 방법을 더불어서 다 알고 있을 때 어떤 상태가 돼요? 좀 더 간결하게 푸는 요령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전달 자체는 이 소인수 분해의 기본적인 지금 뭐가 되냐면 핵심적인 방법은 그냥 소인수 분해를 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찾는 거죠. 소인수 분해를. 30이라는 수가 여러분 책에 나와 있어요. 맞죠? 뭐를 한다고? 소인수 분해를 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했더니 자, 2 곱하기 3 곱하기 5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맞죠? 그쵸? 근데 여기 또 84도 뭐를 했어? 소인수 분해를 하죠. 맞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2의 제곱 곱하기, 그쵸? 2의 제곱 곱하기 3을 했는데 7은 좀 떨어져서 적었어요. 맞죠? 받아들입니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찾느냐? 여러분들은 다 한 방씩 해봤으니까 알겠지만 말의 표현이 되게 정확한 게, 자, 이 둘을 소인수 분해를 해서 공통인 소수, 얘도 2를 갖고 있고 얘도 2를 갖고 있죠. 네. 그 중에서 공통인 소수는 지수가 작은 쪽. 뭐가 작은 쪽? 지수가 작은 쪽이니까 1하고 2 있으면 그냥 뭐가 되는 작은 쪽은 1이죠. 받아들입니까? 그 다음에 3이 또 있어. 공통인 소수. 그 중에서 지수가 뭐한 쪽? 작은 쪽. 그런데 얘는 똑같으니까 그냥 3이죠. 그쵸? 근데 5는 얘는 있고 얘는 없으니까 이제 공통이 아니죠. 7은 얘는 있고 얘는 없으니까 공통이 아니죠. 그러면 그냥 정리를 해서 봤더니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3, 6이다. 알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 방법이 소인수 분해를 통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인 것이죠.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 배웠으니까 이제 자, 여러분들이 뭐도 배워야 되는 거야? 최소 공배수도 배워야 되는 거죠? 그쵸? 최소 공배수도. 자, 그래서 바로 옆에 개념 6에 있어요. 공배수는 뭐야? 2개 이상의 자연수에서 공통인 배수. 알죠? 공통인 배수. 그쵸? 선생님 뭐 굳이 막 일일이 적진 않을게요. 배수들을 쭉 적어서. 알겠어요? 그 중에서 공통인 거를 쭉 찾는데 그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배수를 뭐라고 한다? 최소 공배수라고 한다. 그쵸? 그럼 최소 공배수라고 하니까 자, 이제 최소 공배수를 일단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열거를 해가지고 하면은 구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도 소개를 하는 방법이 무슨 방법? 소인수 분해를 통한 방법을 제시한다. 알겠어요? 근데 다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게 정규 교과에서는 얘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과서 자체가. 알겠어요? 그거의 다른 방법은 이제 별도의 방법이 되는 거죠. 자, 최소 공배수라는 건 뭐 찾는 것은 이제 거기 보면 여기서 제시된 거는 몇 개의 수를 동시에 찾는 거를 지금 제시했으니까 12와 자, 거기 40도 있고 뭐도 있어요. 90도 있죠. 최소 공배수는 이렇게 찾는 거예요. 공통인 부분은 공통인 소수일 경우에는 지수가 큰 걸 선택합니다.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공통이 아닌 것은 그냥 다 적는 거죠. 받아들입니까? 공통이 아니면. 왜냐면 최소 공배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표시되게 보세요. 공통인 것은 공통인 소수가 2인 경우 2 중에서도 뭐가 선택되는 거야? 가장 지수가 큰 수를 선택하는 거고 3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그냥 뭐가 되는 거야? 3에서 가장 지수가 큰 쪽이 선택되는 거고 자 5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5의 1제곱까지 선택을 해서 최소 공배수가 구성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최소 공배수가 완성됐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 최소 공배수의 표현도 뭐라고 하냐면 자, 그냥 일단 최소 공배수의 표현은 뭐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여기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대문자 L 뭐 이렇게 표현하죠. 맞습니까? 그쵸? 선생님이 요거를 왜 이 G, L 이거를 왜 표현하냐면 생각 밖으로 여러분들 연책의 10페이지의 그 최소 공배수 아래쪽에 보면 그 영어로 되어 있는 표현이 있죠. 그쵸? 이게 가끔씩 되게 더 어려운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최소 공배수는 자, 스몰 ab 곱하기 최대 공약수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두 수를 곱해버리면 그 안에는 최소 공배수와 누가 포함이 돼 있다?
최대 공약수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A라는 수는 스몰 a 곱하기 G. 그 다음에 B라는 수는 스몰 b 곱하기 G. 자, 이렇게 다 지금 영어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맞죠? 자, 이게 난이도가 올라가면 이상하게 이 개념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봐봐. 여기서 이 스몰 a하고 스몰 b는 무슨 관계? 서로 소관계라고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사실 어떤 두 수를 선택하면 실제로 다 이런 관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얘네들의 최대 공약수는 지금 보세요. 최대 공약수는 A도 최대 공약수가 있고 B도 최대 공약수가 있고 최소 공배수에서도 최대 공약수가 있고 둘을 곱해도 뭐는 있어. 최대 공약수는 항상 갖고 있죠. 맞아요? 그럼 이거 여기서 나오는 강조점이 뭐냐면 대부분 이 문제를 낼 때 최대 공약수가 다 포함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어떤 키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개념적으로. 아, 어떤 두 수가 있어. 이 두 수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근데 분명히 이 두 수 안에는 얘네들의 최대 공약수가 곱해져 있을 것이고 그 두 수를 곱해도 뭐가 되는 거야? 최대 공약수로는 거기 있을 것이고 최소 공배수를 구해도 그 안에는 누군 분명히 존재해요. 얘네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항상 같이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지금 당장 이것을 연결시키는 개념의 문제를 풀진 않지만 알겠어요? 이 표현이 보기보다도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로 올라갈 때 좀 알아두면 좋은 개념이다. 알겠어요? 아, 최대 공약수라는 것이 다 이렇게 다른 수는 모르겠지만 최대 공약수가 항상 함께 한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자 강조를 합니다. 자, 시간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과연 자 거기 있는 지금 문제 그러니까 12번부터 17번까지 풀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12번부터 17번 해봅시다. 뭐를 이렇게 전달하고 그래? 뭐를 자 풀어봅시다. 자 봅시다. 선생님이 1분 남았는데. 네, 수업 마무리하면서 자 오늘 수업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그 10페이지의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채점을 해서 질문 받기로 하고 자 숙제는 일단은 이 책의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가 숙제입니다. 알겠어요? 그다음에 뭐 다음 시간부터 추가적인 프린트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다 확인됐죠? 네. 좋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